얘는 릴리 화이트다. 크레스티드 게코에서 가장 유명한 모프.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개통이다. 도입 초기 얘 같은 베이비 한 마리가 수백만 원이었다. 지금은 3만 원이다. 그리고 지난 7월 부산의 하수구 주변에서 크레 100여 마리가 발견됐다. 이 남구 부경대 인근의 하수구 주변에서 도마뱀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는데요. 현장에서 수습한 것만 100마리 정도였다. 따로 주운 개체도 4에서 한 50마리라고 들었다면서 하수구 안으로 들어가거나 또 물에 빠진 개체도 있었고 일부는 이미 폐사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년 7월 5일 부산 남구의 한 하수구 주변에서 도마뱀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한 마리가 아니다. 구조된 것만 100마리가 넘는다. 다른 구조자가 수습한 개체까지 합치면 150마리 이상으로 추정된다. 전부 크레스티드 게코였다. 그리고 전부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새끼였다. 뉴스의 추정은 이랬다. 반려용으로 키우며 번식시켰지만 감당하지 못해 한꺼번에 버렸다. 즉 업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냥 크레를 키우던 사람이라는 얘기다. 나는 이 추정이 맞다고 본다. 나는 크레를 200마리 데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다. 크레 암컷은 한번 교미하면 정자를 몸속에 보관한다. 올해 수컷을 치웠어도 내년에 알이 나온다. 산란은 한 번에 2개, 시즌에 6번쯤이다. 암컷 한 마리가 1년에 알 12개를 낳는다는 뜻이다. 부화율이 좋으면 거의 다 나온다. 자, 계산을 해보자. 암수 한 쌍을 샀다. 1년 뒤 새끼가 10마리다. 새끼는 1년 반이면 번식이 가능해진다. 3년차 암컷이 5이면 그의 알만 60개다. 4년차 계산은 하지 않겠다. 무서우니까. 이건 산술이 아니라 지수다. 그리고 크레는 잘 죽지 않는다.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다. 이 곡선에는 자연 감소가 없다는 뜻이다. 하수구의 100마리는 이 곡선의 어느 지점이다. 아마 3년차쯤. 대체로 그렇다. 몰라서 못 막았을까? 아니다. 알을 버리지 못했을 뿐이다. 알은 귀엽다. 부화는 감동적이다. 감당은 그 다음에 온다. 두 번째 질문. 왜 하필 지금인가? 가격 얘기를 해야 한다. 2010년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하얀 크레가 태어났다. 릴리 이그조틱스, 릴리 화이트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왔다. 2012년 개통이 확립됐고 2014년쯤 세상에 공개됐다. 새로운 모프의 흰색은 시장에서 금색으로 통했다. 국내 도입 초기 베이비 한 마리가 수백만 원이었다. 프리미엄 성체는 1000만 원짜리 수입 기록도 있다. 2022년까지도 3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2023년 시세가 10분의 1로 내려앉았다는 기록이 나온다. 2026년 8월 이번 주 분양 카페의 실제 매물들이다. 릴리 화이트 베이비 2g 1만원. 다른 매물 3.1g 2만원. 그리고 이런 매물도 있다. 크레 19마리 일괄 20만원. 한 마리에 만원꼴이다. 참고로 슈퍼푸드 한 통이 2만원이다. 개체값이 사료값 아래로 내려갔다. 왜 이렇게 됐는가? 음모는 없다. 산수만 있다. 비쌀 때 모두가 브리더가 됐다. 아까 그 곡선을 수천 명이 동시에 그렸다. 수요는 산술로 늘고 공급은 지수로 늘었다. 가격은 그 사이 어딘가에서 무너진다. 대체로 한순간에 여기까지는 경제학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500만원짜리 생명은 아무도 하수구에 버리지 않는다. 3만원짜리 생명은 버려진다. 가격이 내려가면 책임의 무게도 같이 내려간다고 착각하게 된다.
크레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 걔들은 자기 시세를 모른다. 세 번째 질문. 버려진 크레는 어떻게 되는가? 버린 사람은 자연으로 돌려보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크레의 자연은 여기서 8,000km 떨어져 있다. 뉴칼레도니아, 남태평양의 섬이다. 연중 20도에서 28도. 습도는 숲이 관리해준다. 부산의 7월 하수구는 그 어느 조건도 맞지 않는다. 한여름 지열은 크레의 임계 온도를 넘는다. 생후 한 달 베이비는 탈수가 더 빠르다. 구조가 하루만 늦었어도 결과는 달랐을 거다. 운 좋게 살아남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더 나쁜 시나리오다. 외래종이 토착 생태계의 자리를 잡는 순간 이름이 바뀐다. 반려동물에서 도란종으로. 국립생태원이 이 사건을 두고 걱정한 게 정확히 그 지점이다. 버린 사람은 방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생태계 입장에서는 무단투기고 크레 입장에서는 사형이다. 네 번째 질문이 남았다. 제일 불편한 질문이다. 그럼 너는 뭐가 다른가? 나는 200마리를 데리고 있다. 그 곡선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원칙 얘기를 해야 한다. 4개다. 하나. 시즌이 끝나면 수컷을 뺀다. 암컷은 정자를 보관하니까 이걸로 다음의 알을 다 막지는 못한다. 그래도 총량은 줄어든다. 번식 관리는 0 아니면 1이 아니다. 2. 받을 수 있는 알만 받는다. 인큐베이터 자리, 사육장 자리, 사료값. 하나라도 없으면 알을 받지 않는다. 어떻게든 되겠지는 계획이 아니다. 하수구가 그 문장의 끝이다. 셋. 분양 전에 받을 집부터 확인한다. 사육장 사진을 먼저 요구한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에게는 보내지 않는다. 크레가 갈 집이지 내 기분이 갈 집이 아니니까. 넷. 안 나가면 내가 키운다. 덤핑하지 않는다. 사육장, 백업, 밥그릇, 그리고 개체를 세트로 저렴히 분양한다. 그래야 분양받는 사람의 부담이 덜 간다.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다. 200마리. 그래서 집이 좁다. 이 원칙들이 대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건 최소한이다. 번식을 시작할 거라면 시작하기 전에 끝을 정해야 한다. 알이 나온 뒤에 세우는 계획은 계획이 아니라 수습이다. 하수구의 그 사람도 처음엔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다. 정리하겠다. 크레를 데려올 생각이라면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하나. 3만원짜리 크레와 500만원짜리 크레는 사육비가 같다. 사육장, 조명, 습도, 사료. 시세는 폭락해도 여기는 폭락하지 않는다. 2. 크레는 15년을 산다. 지금 데려오면 2041년에도 함께 있다. 3. 암컷 한 마리도 알을 낳을 수 있다. 번식은 이벤트가 아니라 책임이다. 시작 전에 끝을 정해라. 부산의 100마리는 운이 좋았다. 구조자가 있었으니까. 다음 100마리에게도 구조자가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가장 좋은 구조는 버려질 크레를 만들지 않는 거다. 다음 영상에서는 크레스티드 개코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 책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려주겠다. 구독은 크레가 시키지 않았다. 내가 시켰다.